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먼입니다. 종목 리포트, 종목 포트폴리오, 이거의 머니케어 뉴스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들은 다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또 포트폴리오를 진입시킬 종목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PNT입니다. 건식 전극 공종으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죠. 우리가 2월 달에 이 동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갖다 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좀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사실 2차 전지 분야가 꽤 나중에 바람이 불 때 동종목 같은 경우 주가가 거의 뭐 100% 이상, 사실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저도 그렇게 오를 줄 몰랐습니다. 실제로 원래 타겟 프라이스가 전반기 때 나와 있는 것들은 타겟 TP가 6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타겟 프라이스를 거기 설정해 놓고 한 5만 5천 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대부분 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조정을 해서 PNT는 노락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번엔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포인트 잡아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놓치지 않도록 새롭게 여러분 오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투정에서 다시 투자 포인트 계속 잡아서 설명해 가면서 두 번, 세 번 설명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포인트 잡아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사실 같은 경우 그래요. 지금 EPS가 좀 늘어나서 뭐 타겟 프라이스가 8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는 왜 하락했을까라고 하면 유상증자 하는 효과랑 똑같은, 그래서 우선주에서 일반주, 보통주로 다 전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사실 높게 오른 상태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양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매도를 어디서 많이 쳤겠어요? 예, 기관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뭐 기관이 다 털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다시 또 저점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원점 타격으로 한번 진행해보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게 되면 분명히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222동평이 윗단으로 뚫고 지나간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 포인트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댓글 달아주시면 저는 그분한테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답변은 제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차트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머니케어 뉴스가 상당히 좋다 생각하시면 구독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설명한 것은 바로 답이 나왔죠. 자, 221 이동평균선입니다. 여기를 여러분들이 딱 알람을 걸어두고 기다려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하도 아쉬워가지고요. 우리가 5만 5천 원 제가 저렇게 목표 관리, 목표 도달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저걸 목표 도달했다고 제가 이야기한 저도 참 한심스럽긴 하지만 저희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만 원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상당히 높은 수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뭐 아쉬웠지만 여러분 무척 아쉬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분노의 포도님 같은 경우도 하려는 그 탄식 소리가 좀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포인트 잡아서 가보시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목은 222평선 라인이라고 했는데 222평선 라인 밑으로 들어오면 더더욱이나 뭐라고요? Thank you so much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테이블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주가가 하락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었다. 우선주 89만 주 정도가 보통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유상증자 한 거랑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주에서 우리가 거래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에 주식수가 늘어났으니 그만큼 어떻게 돼요? 주가 하락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만 해도 대충 주가가 막 10%씩 하락을 하는데 이동사의 주가는 어떻게 최근에 급등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의 3만 원대 수준에서 거의 8만 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구간에 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걸 갖다가 물리면 안 되니까 매물을 던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매물을 많이 던져놨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왜? 이 물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기들이 잡혀버리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시점이 상당히 야리무리했어요. 왜? 제가 항상 보면 전반기 결산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무조건 손실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들도 관리를 해서 수주를 계속 따내야 되는 것들이고 수익 관리해야 되니까 뭐 그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과정들이 생겼고 그렇게 되면 여기 EPS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추가된 주식수 물량만큼 해서 좀 다운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것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가 조금 내려오는 경향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시중 컨센서스는 한 8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된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보다 조금 더 10% 정도 낮은 구간, 저는 한 7만 한 2천 원에서 이 정도 초반대 이렇게 생각해 놓고 나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 넉넉하게 계산해 본 여기서부터 한 30% 빼면 대략 보면 한 2만 원 이상 좀 하락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5만 원대, 5만 원 초반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동 종목을 바라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땐 다시 한번 또 이런 거잖아요. 3분기,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2분기 적자 뭐 이렇게 내용으로 가다가 3분기, 4분기에서 흑자가 크게 발생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주잔고 계속 괜찮은 부분도 있다는 점도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건 건식 전극 공정에 대한 특이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면 뭐 하면 14% 감소하고 생산 에너지가 47% 감소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건식 공정을 갖다 진행하게 되면 사실은 2차 전지 구성에서 가장 힘든 게 뭐 예전에 습식 건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글쎄요, 테슬라 쪽에서도 건식 공정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테슬라 쪽은 기술이 좀 부족해서 잘 진행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거 진행하는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통형 배터리 이 부분 진행을 할 때 그것 때문에 건식 공정을 또 도입하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통형 배터리가 우리가 8월 달에 이제 시제품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효과가 좋아. 그렇다 그래서 건식 공정이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좋아라고 한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예를 들면 인기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뭐 미래적인 얘기고 눈에 보이는 거 수주 현황만 갖고 매출 예상치를 계산해 봤을 때 3분기, 4분기에도 괜찮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략 나오는 데이터나 내용들을 가지고 해석을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수주 잔고 남아있는 것들 한번 해볼게요. 요거 남아있고요. 지금 색깔 칠해놓은 것들이 다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잔고량 상당히 많잖아요. 요것들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뭐 한 12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중국하고 되는 거 종료가 된 게 있어요. 6월 30일자로. 근데 그거 뭐 빼놓고 나더라도 계속 잔고가 존재한다라는 것들. 요것이 중요하겠죠. 이것들이 없다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 다행인 것은 이런 것들이죠. 예전에는 SK 온향 매출이 많은데 다양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향도 발생이 된 것으로 뉴스가 나와 있고요. 특히 원통형 배터리 여기가 다시 한번 동사에 대한 또 매수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률만큼은 충분히 메이킹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합니다. 제가 종목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 드리고 과거에 제가 리포트 드렸던 내용 또 이야기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긴 해요.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이 노란색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요게.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레이색 이 부분도 전극 공정인데 이것도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요 두 가지가 상당히 동사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특히 이제 요즘 관심 받는 게 전극 공정 중에 건식 공정 이 부분을 상당히 포인트로 잡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수주잔고 현황도 꽤 괜찮게 늘어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는 상당히 지금 다른 패턴이죠. 당연히 사실은 그렇죠. 건식공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 이걸 도입하는 과정이 제가 이 리포트 시작한 게 2022년 정도쯤에 이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에서 이런 걸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현실화 시켜준 게 바로 PNT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흐르니까 대부분 어떻게 그 공정이 현실화되는 내용들도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만한 거는 주식 예를 들면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뭐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는 건 상당히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숫자와 전망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왜 주식은 항상 선반영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2분기 때 어떻게 돼요? 이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거든. 그게 가장 안 좋은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아니 젠장 2분기 말에서 주가가 팡 뛰어버리네. 이걸 선반영이라고 해야 되나? 글쎄요. 저는 그때 나온 뉴스나 내용들이 정말 좀 놀랍긴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꽤 눌려있던 거기 때문에 한번 바람이 불 때 쭉 치고 올라가는 건 상당히 좋긴 한데요. 아무튼 우리가 그 테슬라향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내용과 건식 공정은 상당히 역시
테슬라는 테슬라형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3분기, 4분기 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슈가 돈다. 그 중에서도 보면 동사 같은 경우 영업이익과 매출이 3분기, 4분기 예상치가 가장 좋습니다. 이 내용은 말입니다. 그 1분기 때 나왔던 리포트하고 조금 변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는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원래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실적 발표는 저 모양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컨센서스 보합으로 나오긴 하겠죠. 그런데 여기 이 상태다. 그러고 나면 주가라는 것들이 주가 하락 사유도 충분히 발생이 됐고 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3분기 기대치에 대해서 또 업사이드에 대한 요소치 이런 것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 이런 얘기죠. 증권가에서 스토리텔링하기 좋은 조건으로다가 앞으로 다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만 원대 초반 이야기 드렸는데 그 라인이 이게 222동 평선이에요.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5만 2천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조금 낮게 가면 말입니다. 요 아랫단이죠. 그죠? 5만 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여러분도 이제 분할 매수 하시는 건 잘 하시잖아. 그렇죠? 이젠 기본적인 케어맨 아카데미나 이런 내용도 들으셔서 여러분들 또 저수 구간에서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 여러분 단 한 번도 매수할 데가 없죠. 여러분들 교육하는 차원에서도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 중간에 한 번 낀 거, 이거 매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무조건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보고 있었던 타겟 프라이스가 원래 6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500 이슈 나온 것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을 했으면 여기 내려와서 바로 V자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쵸? 다 아시죠? 그럼 이건 또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지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눌려 들어오겠죠. 그죠? 예,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이게 대표적인 아주 샘플이에요. 이걸 아예 그냥 나는 보통 이렇게 간다라고 해석을 해놓고 나서 특별하게 다른 거 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3분기에 실적이 예를 들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리포트가 나오거나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또 다르게 봐야 되긴 하겠지만 통상 이런 단순하게 보면 이런 구조고요. 좀 더 면밀하게 설명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겠지. 이런 식으로 가겠죠. 뭐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일단 직감적으로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략하는 우리가 구간만 잘 설정해 놓으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이에요. 이거 분명히 여기까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 뭐 매수하거나 중간에 여기서 분명히 하나 걸친다. 이거 뭐, 제가 뭐 예언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 들어올 겁니다. 여기서 또 하락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양봉 하나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이렇게 하나 걸리겠지. 이렇게. 예, 분명히 걸립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예, 바둑알 두는 것처럼 우리가 수를 다 두고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공략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경우는 분명히 뭐가 나와야 됩니까? 자, 급등했다, 급락되면 이 부분이 형성이 돼야 되는 이 부분이 우리가 공략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요 기간이 하부터 한 달 가요. 그래서 요 한 달 안에 우리가 평균 매수가 조절하면 요 안에서도 스펙이 뭐가 좀 더 한 10% 정도 위아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포워드 가이던스 좋으니까 확인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처음에 공략한 자리는 이 자리예요. 여기서 평균가 들어가서 요거 모은 거예요. 여기. 요거 수익 낸 거죠. 요 빈자리 먹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 낸 건 요 구간이었는데 앞으로는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해야 되겠죠. 이게 정말 이렇게 있는 부분 중에서 빈 공간이 또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게 여기 상단은 7만 원이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요 구간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 매물대가 있는 게 7만 원 상단이고요. 여기 있는 분들 요 초입에 던지지 않는다고 사실적으로 들어오면 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그러면 7만 원대 초반 가면 야 이제 원금은 넘어섰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요 위점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쫄았던 사람들 같으면 무조건 턴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까지 가는 건 바라지 마시고요. 우리가 통상 보면 한 5만 2천 원 이 정도 수준에서 한 7만 2천 원, 7만 원 뭐 이 정도 보고 가면 이거 원하는 수익률 정도 충분히 되시나요?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우리가 기다리고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면밀하고 매수 포인트 들어오는 것들은 시장 상황이나 매크로 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디서 정리해 준다고요? 오늘의 투자 포인트 꼭 추정해서 계속해서 또 다시 리뷰해 드리고 모니터링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금요일인데요. 오늘은 이 종목 바로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모니터링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니터링 얼마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53,000원부터 모니터링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53,000원 되면 저한테 이게 콜을 좀 주시면 저도 좋겠다. 이게 서로 뭐 알람을 여러 군데서 해주시면 저도 깜빡깜빡 안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또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가다 보니까 노쇠에 가다 보니까 가끔 껌뻑껌뻑합니다. 알람이 떠도요. 그게 가끔 가다가는 이게 뭐가 왔지? 하도 많이 오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생활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저 프라이스에 같이 한번 모니터링 하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또 오늘도 내용이 크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은 당연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케이머맨이었습니다.